몸이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된다. 하지만 마음이 다쳤을 땐 어디로 가야 할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되곤 한다. 분명히 부상을 입은 상태인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품고 오랜 시간 방치한다. 나 역시 혼자서 끙끙 앓았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몸에 생긴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상처가 계속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마음의 상처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치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시작해보자.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누구나 종종 상처를 받게 된다. 당신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자존감이 다치는 상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인간은 누구나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가정사, 일, 인간관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 이때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자존감이 낮을수록 감정을 타인에게 상처 주는 방식으로 풀어내기 쉽다. 예를 들어 불안이나 분노를 느낄 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갑작스레 차단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침묵으로 거리를 두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며 상대를 흔들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고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채 흘러나온 방어 반응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된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연인처럼 감정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나타난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기대도 커지고 그만큼 불안과 실망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감정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곤 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상처는 단순히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처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1. 상처를 입었다면 아픔은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마음이 다치면 실제로 신체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잠도 설치게 된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기도 한다.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평소 하던 일들도 버겁게 느껴진다. 상처가 된 말이나 행동이 자꾸 떠오르며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적으로 자극된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던 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나 반응이 머릿속을 맴돈다. 일상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생각이 그 장면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상태는 특히 상처받은 직후 며칠 동안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심리적인 충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감지한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뇌가 위협을 느끼고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감정을 억누르거나 애써 외면하려 해선 안 된다. 불안해지는 것도 괴로워지는 것도 당연한 반응이다. 중요한 건 이 정도 아픈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일이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다. 2. 나와 타인의 문제를 구분한다. 타인이 나를 비난하거나 갑자기 거리를 두는 식으로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 자신에게서 찾는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감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자존감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그 대상이 연인이라면 혼란은 가중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반응이 정말 내 책임인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그 감정의 원인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반응은 과거의 상처, 누적된 스트레스 혹은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나 반복된 좌절을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간다. 그런 감정은 열등감과 자기 의심으로 굳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자존심이 다친다. 그리고 이는 종종 방어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고 과하게 나를 세우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다가 트리거를 만나서 터져 나온 것일 뿐이다. 당신이 그 감정에 모두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더라도 그걸 전부 자신 탓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감정의 경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굳이 감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필요는 없다. 이 구분이 선명해질수록 불필요한 자책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 자신도 더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다. 상대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착각하지 않으면 상처는 훨씬 빠르게 회복된다.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한 번 걸러내는 습관만으로도 멘탈이 강해진다. 3. 반복적인 생각의 강박에서 벗어난다. 상처를 입고 나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상대의 말과 차가운 표정, 그날의 분위기, 내가 했던 말과 하지 못한 말까지 머릿속을 맴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인데도 계속 반복되고 왜곡되며 감정을 흔든다. 이런 되새김은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각인하려는 성향이 있다.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험 신호를 기억 깊숙이 새겨두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능이 감정과 얽혀 과도하게 작동하면 기억은 보호가 아니라 고통이 된다. 시간이 지나도 감정은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문제는 이 되새김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떠올렸던 기억이 나중에는 이유도 없이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변한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매일 다시 건드리는 것처럼 감정은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 덧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고통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감정은 현실보다 훨씬 증폭되고 그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이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건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는 게 아니다. 떠오른 감정을 무시하기보다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 감정이 이상한 것도 내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고 뇌가 아직 그 경험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음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회복은 시작된다. 또한 반복해서 같은 장면을 떠올리는 일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어느 정도 아팠고 충분히 되새겼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나가보는 것도 좋다.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 뇌는 조금씩 다른 회로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과거의 상처에 연결된 감정은 서서히 흐려지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4.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든 건 그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점이다. 마음이 무너질 만큼 괴로워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말하자니 걱정을 끼칠까 망설여지고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수치스럽고 제대로 공감받지 못할까 불안해진다. 위로를 기대했는데 반응이 가볍거나 엉뚱하면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진다. 점점 말문을 닫고 혼자 견디게 된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 쌓이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점점 무너진다. 그 감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울컥하는 순간 이유 없는 무기력, 반복되는 자기 비난은 모두 억눌린 감정이 안에서 터지려는 신호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다. 꼭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판단 없이 들어주는 낯선 존재가 더 편할 때도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감정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말고 댓글로라도 꺼내보길 바란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엉켜있던 감정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분명 무게가 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표현될 가치가 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소통도 큰 위로가 된다. 힘든 시기 가장 외로운 건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도 그랬어. 그 감정 이해해라고 말해주면 마음의 온도는 달라진다. 감정은 나눌 수 있을 때 더 이상 혼자만의 짐이 아니다. 이 공간을 감정을 털어놓는 창구처럼 사용해도 좋다. 혼자 끌어안고 참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 설명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여기에 남겨도 괜찮다. 이곳은 판단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다뤄야 한다. 그 출구는 거창할 필요 없다. 짧은 댓글 한 줄, 간단한 표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상처로 생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면 괴로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밀려올 수 있다. 벗어나고 싶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스스로도 왜 이렇게 힘든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감정이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감정은 우리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조금씩 키워가길 바란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고 회복은 생각보다 멀지 않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멘탈은 강해질 것이고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